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P2P 가이드라인 시행 하루 된 기념으로요. 최강의 조합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P2P 금융 투자 핫 이슈입니다. P2P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똑똑하게 업체와 상품 선정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2P 업체를 선정할 때 챙기실 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업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체율과 대출 잔액 등 사업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P2P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호나 확정 수익이란 문구로 광고를 한다면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해당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경영진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투자 보호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업체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 판매 신고 번호를, 대부업자는 대부 등록번호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번호가 없다면 불법 업체일 확률이 높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체를 잘 골랐다면 안전한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투자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P2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업체는 사업 내용과 신용도, 또 담보 가치와 추심 절차 등의 사항을 차입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런 각종 공시 정보가 투자 상품과 이용 약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P2P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개 업체당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수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이 조항을 준수하는지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들은 저희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에서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P2P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02-6676-0074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P2P 금융 전문가와 함께 P2P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자, 오늘은 이 P2P 금융 전문가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 최강의 조합이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몸풀기 질문 이걸로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께 나에게 신건영 이사란? 갑자기 질문이 당황스럽네요. 1. 파트너십으로. 파트너십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신건영 이사께 나에게 엄지민 캐스터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이 전문가 두 분을 일단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P2P 금융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투자 문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뀌고 또 대출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는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두 상무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어땠나요? 시행령이 떨어지고 나서 시행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그렇게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아직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상품도 기업체들이 상품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행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 시행하고 나서 큰 폭이 생겼냐 물어본다 그러면 네. 아직 지금까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건영 이사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아까? 예. 준비는 우리 김종두 상무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김종두 상무란? 더 좋은 파트너입니다. 야, 너무 준비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세요. 좋습니다. 이 업계 투자자 그리고 대출자 각각의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조심스럽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투자금을 좀 분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좀 괜찮은 업체를 좀 추천해달라는 뭐 그런 문의들이 좀 있으셨고요. 네. 또 대출자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계속 상품에 대한 부분은 좀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의뢰는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투자 자금이 원하는 기간 내에 모집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P2P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선도 업체가 아닌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자 모집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부분도 있겠고, 어떤 시스템 개발, 제3자의 안전한 투자 자금의 뭐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 비용이라든가 인력 구축, 그래서 좀 비용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강의 조합입니다, 오늘. 그럼 이번에는 P2P 금융투자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함께 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스 P2P 상담센터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보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요,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기 전에 우리 김종두 상무와 신건영 이사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 상담을 위해서 두 분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본인 소개 아니면 나의 전문 분야는 이것이다, 이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코리아 펀딩의 김종두 상무, 전문 분야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뭐 장애 주식을 기반으로 한 P2P 전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 주식이라든가 기타 뭐 법인 대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기업 쪽이라든가 장애 주식 전문으로 뭐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김종두 상무가 신건영 이사보다 나은 점, 이거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점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뭐 주식 전문이다 보니까 주식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대출 품목이라든가 대출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반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신건영 이사님께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전문 분야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는 그 부동산 NPL, 네. 즉 그 부동산 부실채권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 부실채권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P2P 플랫폼을 통해서 그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부실화된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P2P 그 대출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예전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 뭐 이런 쪽에서 좀 되게 고금리로 그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 P2P 금융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중금리로 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되게 어려운 분야를 이 P2P를 통해서 쉽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건영 이사는 김종두 상무님보다 난 이게 훨씬 더 뛰어나다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비주얼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제작진의 의도대로 저희 프로그램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의 의도는 이렇거든요. 두 분이 약간 어떤 경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오늘 그런 구성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강의 두 분을 모시고요. 자, 그렇다면 예스 P2P 상담센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의견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98님이십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거 우리 김종두 상무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자 보호 장치라면
즉 담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담보 안정성을 다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저희 쪽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네네. 우선 뭐 투자자 보험자 뭐 저희는 장애 주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 주식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제일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우선 기업 대출을 하다 보면은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 평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회계장부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실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에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네. 특화된 기술 아니면 기업에 대한 뭐 거래 매출량이라든가 매출액 그다음에 상위 기업에 발주 기업에 대한 신용도 그런 걸 이제 안전장치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이것도 신건영 이사께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건영 이사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주고 있나요? 예, 기업 분석에 있어서 어떤 네.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가 아무튼 영업 성과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네. 이 부동산 NPL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치, 시세, 그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서 네. 최소한 이 P2P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투자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권리 분석과 가치 분석을 통해서 좀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좀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전문 분야가 서로 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분은 장애 주식의 가치라든지 한 분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보호 장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투자자분께서 이제 현금을 투자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에 대한 보호 장치 예를 들면은 뭐 예금자 보험 같은 게 은행 경우는 있고 보험에도 그 예금자 보험 장치라는 게 있는데 P2P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투자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 P2P 대출은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네네. 예금이랑 약간 틀리기 때문에 순수 투자라고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손실 항상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자에 대한 원금은 누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기업이면 기업,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 사전에 어떤 업력을 살펴보시고 네. 최소한 나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갖고서 지켜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곳을 이제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으로 온 질문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33님이십니다. 지금까지 P2P를 몇 번 투자했는데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 1,000만 원이 넘으면 더 이상 못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헷갈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게 1,000만 원이 넘으면 앞으로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자, 이거의 답변은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신건영 이사께서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동일 차입자, 차주에 대해서 이제 한도가 이제 500만 원이고요. 네. 동일 플랫폼 내에서는 뭐 이제 한도가 이제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에 다시 만기 상환됐을 때 네. 다시 그 1,000만 원 원금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 한번 투자하면 그 한 해 동안은 뭐 쉬어야 된다, 재투자를 못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동일 플랫폼 내에서 뭐 지속적으로 상환되면 재투자, 상환되면 재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에 투자를 했던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존 P2P 가이드라인 시행되기 네. 이전에 투자했던 금액은 왜 거기다 감안을 안 하시고 이제 새롭게 29일부터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이전 거는 그 사항, 그 투자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 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알고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플랫폼 내에서의 어떤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괜찮은 플랫폼이 있느냐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문의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플랫폼을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투자 한도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극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좋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네. 그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인데요. 네네네.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작은 월급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P2P가 수익률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P2P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20대 사회 초년생이신데, 그래요. 이분은 혹시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어디든 투자 경험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P2P에 투자를 해볼지 주식에 투자를 해볼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이거 어떤 분이 우리 신건영 이사께서 해결해 주시죠? 네. 혹시 그럼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저는 2년째 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혹시 뭐 투자 가능한 금액이나 아니면 뭐 목돈이 없으시다고 하면 월별로 어느 정도씩 투자가 가능하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달에 작게는 10만 원이고 2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뭐 보험도 뭐 몇십 년을 이제 가입하는 것처럼 만약에 P2P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매월 이렇게 그 10만 원씩 20만 원씩 투자를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마음 자세를 꼭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 초년생이시고 또 이제 투자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감수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보시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투자 위험도 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초년생이시고 어떤 P2P라는 또 P2P 투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아무튼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측되는 그 수익률과 위험이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어떤 담보가 있는 부동산이든 그게 담보가 어떤 성격이든 간에 아니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동산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시간을 분산을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분산을 투자를 하셔서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10년 동안 복리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그 단리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배 정도 가까이 금액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어떤 사회 초년생 때 그러한 꾸준한 수익을 경험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소액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어떤 투자의 경험하시게 되면 한 30대 좀 넘어서는 사회 경험이 더 많으실 때는 좀 더 투자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때 돼서 좀 더 다른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마음의 결정이 이 전화 통화로 인해서 되셨나요? 네, 사실 P2P 업체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그러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 때문에 이게 쉽사리 투자는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 번쯤은 도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고민하는 게 주식과 P2P지 않습니까? 네. 네. 원금 보장은 둘 다 안 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분의 20대 초반이세요. 근데 20대 초반인데 저축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 흐뭇해지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자, 카카오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954님이십니다. 자,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어떤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인가요?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다음부터 어떤 상품이 확 바뀔지 모든 것이 좀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좀 동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두 상무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다들 지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그러니까 네. 거기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존 지금 상품 올라와 있는 거라든가 각 업체들의 상품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존이나 예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상품이 출시되는 경향은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짧고 금액 자체가 지금 예전처럼 큰 금액은 아마 진행되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막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조기 마감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마 금액 자체도 좀 소액으로 줄어들 거고 네. 투자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한도가
들어간 금액이 다시 상환되면 다시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짧은 금액을 짧게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막 상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기존에 지금 P2P에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쭉 찾아보면은 네. 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 주식 네. 혹은 또 부동산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뭐 귀금속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뭐 또 문화예술 이쪽도 보이더라고요. 그 이외에 또 어느 쪽에서 이 P2P나 이런 쪽에 좀 투자가 가능할까요? 어떤 상품 쪽으로 보면은 어떤 혹시 영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영화가 사실 네, 개봉이 네, 된 적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P2P는 좀 그쪽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두 전문가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뭐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이미 기사에도 나왔지만 어떤 뭐 클럽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점, 아니면 그림 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다양하게 P2P 그 자금이 필요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많아지고 청년 어떤 창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그 필요한 정말 필요한 곳에서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장기적으로 이 P2P 금융이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깝게 하다못해 나중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치킨집에서 뭐 어떤 투자도 좀 받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뭐 말씀은 앞으로 네. 머니옥션이라든가 그런 뭐 상품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 기부형이 될지 대출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귀향이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는 기부형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까지 많이 진행했던 건 거의 대부분 대출형 펀딩이나 P2P 대출이다 보니까 약간 성향은 틀리지만 앞으로 그런 상품 많이 출시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방송 문화 쪽으로도 많이 아마 그런 상품이 출시는 많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이 자리해 주셔갖고요. 굉장히 지금 막 문자랑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안내 한번 해드리죠. 서울전화 02-6676-0074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톡으로 온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3님이십니다. 자,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살짝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우리 신건영 이사께 좀 정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법인의 경우에 뭐 특별한 투자 한도는 없지만 네네. 사실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법인이 어떤 이 대출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그 이슈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뭐 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P2P 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제한이 좀 풀려져야 네.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P2P 선진 그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P2P 대출에 기관이 투자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만큼 분석력과 정보력을 통해서 검증된 그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법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네.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또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굉장히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나는 투자에 상한이 없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인이 법인으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김종두 상무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장점이 뭘까요? 일단 법인으로 하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네, 뭐 말씀하시다시피 네. 뭐 투자 한도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법인이라는 개 자체가 단순히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렇죠. 제재 조건과 여러 가지 뭐 세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건영 이사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카카오톡 질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38님이십니다. P2P 투자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그래요.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먼저 이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해서 또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우리 신건영 이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보통 그 P2P 대출의 수익률은 반대로 대출금리입니다. 네. 대출금리를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인데 연수익률이죠. 네. 연간 같은 금액으로 1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P2P 대출이 1년간 대출이라고 하면 그게 그 바로 대출 그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6개월이라고 하면 그 연수익률에서 2분의 1로 나눠 주시는 게 세전으로 따졌을 때 이제 실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 짧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신건영 김종수 상무께서 해주시죠 이번에는. 뭐 늘 말씀드렸듯이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리스크에 대한 확률을 말씀드리자는 거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불성설하고 이게 뭐 투자에 대한 리스크라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래요. 투자 상품의 보호 장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P2P는 중위험, 중수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펀딩의 김종두 상무, 핀스트리트의 신건영 이사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여 방법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3차 당첨자입니다. 3318님의 내분입니다. 계속해서 14차 당첨자입니다. 9071님의 내분입니다. 당첨자 총 1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